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방역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한계점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오늘 당초 올 겨울에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우려됐었지만 사실 현 시점 중국의 이 올 겨울 코로나와 신용 위험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제와 특히 우리 경제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과연 이 중국발 변수에 큰 휘둘림 없이 올 겨울을 지날 수 있을까요? 2년 동안 코로나 방역 조치 강력하게 중국에서 시행했는데 이게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역시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11월에 중국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 등 16가지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기 출범 한 달 만에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중국 정부 또 경기와 방역 간의 이 딜레마 상황, 여기에 신용 위험과 또 정치적인 불안까지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더 이상은 외면하고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올 겨울 중국이 어떻게 넘기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장 세 분은 어떤 시장의 단면을 보고 있을지 코멘트 함께 해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또 다른 충격, 신기수 전문가 피곤할 땐 쉬어가는 게 이치, 윤겸 전문가 파워 플러스 시위 플러스 봉쇄는 선별적 대응이다. 네, 피곤, 파업, 충격, 오늘 좀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은데요. 이 가운데서 신상원 전문가의 코멘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충격, 어디에 대비해야 될까요? 네, 지금 앞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 때문에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강력한 악재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호재도 없습니다. 네, 호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기대감이라는 것들, 이제 이렇게 좀 붕 뜬 그런 떠 있는 것들, 그런 기대감들만 좀 있었는데 그나마 좀 버티면서 우상향, 좀 고개를 들어볼까 하는 시장에 발목을 잡는 것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좀 시위를 하는 것 같다. 예전에는 반 시진핑이라는 게 좀 금방금방 제압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반 제로 코로나 이 시위에서 반 시진핑까지 가버리고 있어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거, 또 우려하는 게 이 반체제 이 시위 거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 천안문 사태 그런 공산당으로서는 좀 악몽으로 이제 보여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를 하는 그런 사회에서 지금 시진핑이 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리고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경기 부양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빗바라게 되는 그런 시진핑 반대하는 그런 시위까지로 연결이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좀 악영향, 또 미국에서는 이걸 좀 더 우리보다도 더 민감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좀 나름 오늘 시장을 결과적으로 지금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어제 선반영을 했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지만 서방 이쪽에서는 서양 쪽 미국 쪽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충격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시장은 이런 중국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영향과 또 연준 인사들, 매파들은 여전히 매파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굴도 모르는 제임스 블라드, 로레타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다 알 정도로 이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자꾸 지금 아직 우리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말들을 계속합니다. 금리 낙관론 꿈도 꾸지 마라.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나 인하할 것이다. 또 반대로 또 내년에 이제 인하할 것이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좀 강경한 입장들이 계속 나오면서 또 시장의 그 상승 또는 방향을 좀 돌리려는 그 흐름을 좀 발목을 잡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이제 좀 소비자들의 그 소비 지표를 좀
중요하게 보는 명절 같은 거죠. 명절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결과도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매출이 아주 신기록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아마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온라인 매출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예전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예전에 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나오는 영화 보면은 뭐 이렇게 노숙을 하는 것처럼 장난감 사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발생되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는, 줄 서기가 없는 오프라인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게 매출은 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질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후불 결제를 좀 미국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를 잘 안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후불 결제들이 좀 많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금보다는 좀 이게 좀 우리도 좀 카드 먼저 쓰는 게 좀 나오는 게 안 좋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 것도 경기 침체 이런 거에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걸 보면서 시장이 지금 아직은 좀 녹록치 않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보면 이제 좀 겨울 오고 있습니다. 아주 추운 바람들이 이제 불고 있는데 찬바람이 불면은 배당주입니다. 네, 찬바람 불면 호빵이 아니라 배당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배당주들이 지금 뭐 한 10% 정도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배당주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뭐 배당락이 나오게 되면 또 뭐 산 거 그리고 배당과 별 상관없이 그냥 그게 그 수준인 그런 게 되는데, 이 와중에도 좀 높은 배당과 지금 바닥에서 살살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뭐 효성 TNC라든가 동부건설, 금호건설, 동양생명,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이 회사들이 아마 10% 정도의 전후로 높은 배당을 주는데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이 배당주에게는 좀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종목들 잘 살펴보면서 대응해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찬바람 불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학 시즌이 옵니다. 얼마 전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마침 이 컨텐츠 관련주들, 미디어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좀 이 컨텐츠주들 대부분 바닥에서 거래가 크게 나오면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요게 살린 불씨들이 아마 영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영화 관련 종목들, 또 미디어 관련 종목들, 쇼박스나 뉴나, 그다음에 뭐 특수효과, 제가 덱스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다음 달에 14일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3D 영화의 대명사인 아바타2, 뭐 물의 길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14일 날에 하는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그 주연 배우들 9일 날 방한도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영화까지도 이 컨텐츠들이 이어지는 전이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말씀드린 그런 뭐 덱스터는 아바타와 연결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바타가 대부분 특수효과, VFX라고 하는 그런 특수효과로 대부분 이루어진 영화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바타 같은 영화는 아이맥스, 좀 큰 영화관에서 봐야 되죠. 그러면 CJ, CGV,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알로이스나 위즈윅 스튜디오, SM 라이프 디자인, 뭐 IHQ, 이렇게 디즈니, 이제 배급사가 디즈니인데 연결된 회사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영화도 지난주에 개봉, 방학 시즌 맞아서 개봉한 게 올빼미라는 거, 그게 아마 뉴에서 배급하는 거고, 또 쇼박스에서 하는 거는 이번 주에 그 압구정이라는 영화, 그게 또 개봉을 합니다. 이런 영화들이 개봉되는 거 아마 좀 빅스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경쟁작들이 없이 개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또 우리 미디어 콘텐츠 영화 관련주들 흐름도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마 쉬어가는 장세처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간불이 나와도 어제 하락이 된 게 있으니까 그냥 제자리 같습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투자자의 마인드로 오늘 하루 한번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이슈가 터졌습니다. 시위로 이어지고 있고 대도시 시위로 이어진다는 점이 어제 장중에 오후장 넘어가면서 우리 방송 시간 끝나고 나서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해서 우리 장이 어제 하락했는데 코스닥이 2% 하락해서 중소형주 장세에 이제 뭐 또 마무리되나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또 오늘 양대 지수 가운데 코스닥이 탄력이 좀 더 높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쪽 종목들 보시면 그래도 또 여전히
탄력이 살아있는 중소형주도 눈에 띄실 건데요. 화장품주도 좀 꿈틀꿈틀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제가 지난 3분기 실적 시즌에 서프라이즈로 말씀드렸었던 그 화장품주가 오늘장 탄력이 높네요.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또 탄력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에서 이 화재 사고로 인해서 이 시위대의 그 흥분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중국 내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사망자가 대략 10명 정도 발생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그 지연됐던 그 화재에 대한 그 어떤 정리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자가 더 크게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중국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이어질지가 계속 주목되고 있고요. 이게 좀 또 다른 충격이 될지를 주목해보자라고 의견을 주면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매수에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컨텐츠주에 대해서 매수 관심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덱스터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권에 놓여 있긴 하죠. 그 지난해 11월에 기록했던 53,000원 대비해서는 뭐 13,000원대니까 굉장히 좀 싸게 느껴지지만 주가가 바닥권에서 8,800원에서 13,000원대니까 거의 50% 또 올라와 있는 수준인데요. 세 분 모두 컨텐츠주에 대한 관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뭐 배당주도 뭐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이제 뭐 별 그런 재미가 없죠. 배당주들은 좀 느리고 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가지신 분들 뭐 배당 노리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성장주라든가 조금 탄력 있는 종목들을 원하고 또 지금 연말 연초 또 크리스마스 시즌 컨텐츠들이 움직이기 딱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컨텐츠주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고 아바타2 뭐 포함해서 컨텐츠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 아바타 이런 쪽보다는 내년도에 신장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주로 보고 있고 어제 제가 사마 네트워크스 말씀드렸죠. 그 종목도 괜찮습니다. 네, 컨텐츠주의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이고요. 윤겸 전문가님. 네, 그 배당주 뭐 저도 동의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좀 더 갈 수 있는 섹터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섹터에서 분별력 있게 예를 들어 방금도 이제 콘텐츠 얘기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옥석가리기를 통해서 잘 선별해서 대응하면서 또 뭐 배당주에 대해서 조금 뭐 분산 투자한다든지 그렇게 안배를 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점 콘텐츠주 탑픽 주시죠. 뭐 그때도 말씀드렸더니 뭐 이제 예를 들어 기술력이 있는 기업, 덱스터라든지 CG 같은 그런 이제 기술력으로 이제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덱스터 꼽아주셨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빼주시네요. 그건 뭐 기본 또 깔고 가야죠. 꼽아주시고요. 네, 관심주로 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포함해 주셨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사마 네트워크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신상원 전문가님 컨텐츠주 더 유리하다고 보셨네요. 네, 저도 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컨텐츠주가 지금 계절적 특수, 우리 신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있고 신작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낭만닥터 김사부 그거를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중파에서 25% 이상 시청률이 나온 드라마가 상당히 드뭅니다. 근데 그게 내년에 이제 3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사마 네트워크스라든가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에서 이제 무빙 디즈니에다가 이제 런칭을 할 걸로 예상되는데 그런 대작들이 계속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주 저도 뭐 이게 관심 있게 배당주를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고 그러려면 좀 수익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 지금 또 돈들이 몰려드는 지금 시장에서 그 섹터가 이 컨텐츠 미디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대기하고 있는 여러 신작들의 특징은 이렇게 한번 흥행을 확인했던 그런 드라마의 시리즈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낭만닥터 김사부 같은 경우도 시즌2가 나오는군요. 시즌 3가 나오는군요. 시즌 2에서 시청률이 27%까지 나왔었고요. 이제 시즌 3까지 나오게 되니까 이런 또 응축된 어떤 그런 이 드라마에 대한 팬들이 또 한 번 찾으면서
재밌는지 확인을 해보고 재밌으면 또 계속 보겠죠. 그리고 DP나 등등 여러 가지 대작들의 시리즈물이 내년도에 출시가 된다는 점, 그리고 웹툰을 통해서 흥행을 확인했던 작품들 기대를 높일 수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 등의 종목에 대해서도 또 신상원 전문가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멘트는 여기까지. 두 번째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신기수 전문가, 피곤할 땐 쉬어가는 게 이치. 증시 피로를 드러내면서 2401포인트 선까지 오늘 또 한 번 터치를 했습니다. 2400선 지지할까요? 뭐 이제 깰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쉬어간다는데 방점을 좀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락이라든가 엄청난 뭐 이제 또 악재가 터져가지고 뭐 다시 또 뭐 엄청난 하락 이런 것보다는 좀 쉬어가는 중이다. 그 얘기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것들을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중국 봉쇄 얘기가 지금 계속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봉쇄가 이제 계속되게 되면 글로벌 경제 수요 둔화 우려 있고 또 공급망까지 이제 차질 우려 뭐 지금 애플 쪽에서는 지금 뭐 600만 대 연간 그 아이폰 생산 못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우려가 있는 거죠. 중국이 지금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한테 강제로 진압하지 말아라, 지켜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아예 그 코로나 봉쇄를 좀 완화하면서 중국 그 인민들이죠. 인민들의 어떤 그런 불만 같은 것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런 시위까지도 봉쇄하려고 진압에 나서는 이제 굉장히 강성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강성으로 나서게 된다면은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유화적인 태도로 어떤 이제 좀 진정시키는 듯한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건 반전 효과로 시장한테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어제 이제 뭐 연준 위원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매파적인 발언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2024년도나 돼야 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멘션 피크는 나왔어요. 이거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약간의 흔들림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단기 어떤 호재가 없는 시장에서 지금 이제 S&P 500 잠깐 보시면은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이제 이 차트가 S&P 500 제가 지난번에 그 1차 목표가를 4,050 잡아드렸고 그게 200일선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왔으니까 1차 목표가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돌파를 하려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무난히 잘 왔지만 추가적인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번 12월 달 FOMC 때 금리를 0.5% 이하로만 인상하면은 한번 돌파가 될 거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에 좀 이제 다른 호재가 없다면은 지지부진하면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항대 부근에서 돌파를 해줄성 싶었는데 못하게 되면 또 실망 매물도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 플러스해가 지금 어제 달러 잠깐 보시면요. 달러를 보시면은 달러가 지금 쌍바닥 형태예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9포인트까지도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달러 반등이 나오고 뭐 국제금리 반등이 나오고 이런다면은 시장이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조정받게 된다면은 3,850선까지 심하면은 그리고 웬만하면 3,900선에서 아마 지지는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조정의 빌미는 뭐가 있느냐? 이번 주 뭐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벤트 주간이기 때문에 뭐 PCE도 있고, 고용 보고서도 있고, 파월 또 발언도 있죠. 이런 것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는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 이제 PCE가 가령 시장 예상치보다 뭐 낮게 나왔다라든가, 뭐 고용이 좀 꺾였다라든가 이러면 오히려 이제 시장은 또 반등이 또 나오겠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계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쉬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월봉이 끝납니다. 코스피가 월봉 잠깐 보시면은 코스피가 5개월 월봉에서 5개월 선 참 중요한데요. 5개월 선을 깨고 나서 지금 1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5개월 선이 지금 얼마냐면 코스피 기준으로 2357.6으로 돼 있네요. 내일 이제 이것보다 위에서 그 마감이 되게 된다면은 16개월 만에 5개월 선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기술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게 만약에 회복이 되면서 월봉 마감이 된다면은 12월 달에 그래도 심리적으로 코스피를 좀 끌어올리고자 하는 매수 심리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관망하시면서 PC 고용 보고서 또 중국의 지금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확산되는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저는 이제 FOMC 이후에 산타랠리 가능성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쉬어왔습니다. 5개월선 이탈한 흐름에서 움직여 왔는데 거의 1년 반이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잘 견디셨습니다. 이후의 방향성들, 앞으로 6개월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잘 대비를 해보셔야 되고요. 또 연말 연초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의견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기대를 낮추자는 산타랠리에 대해서 기대를 낮추자는 윤겸 전문가의 의견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의 멘션 피크는 이미 나왔다. 내년도에 이런 고금리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거 시장이 이미 알고 있다. 반영되고 있다라는 관점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5달러 선 뚫고 내려가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도 이제는 105달러 선 지지가 나왔으니까 109달러를 바라보자. 박스권 상단의 진입 여부를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보시면 지난주에 24일에 급락 한번 굉장히 크게 20원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급등락을 합니다. 어제는 16원 올랐고 오늘 다시 10원 내리는 그런 급변동이 또 환율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지금 시장 이제 단기적으로 관망을 해보자라는 의견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달러가 좀 튀어오른다면 더 조정 압력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조정 어떻게 이어질지를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포인트 선은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초록불, 이번 주 PC 가격지수 고용보고서 발표를 지켜보겠다, 관망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시면 빨간불 주시죠. 오늘 장 초반에 좀 지나가긴 했지만 2400포인트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중요한 변수들을 좀 더 지켜보고 관망하겠다는 의견은 빨간불입니다. 일제히 관망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네, 뭐 급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번 주 이제 연속 발표되는 지표들 내일부터 이제 주택 지표 나오고요. 뭐 고용 지표 나오고 또 파월 의장의 또 발언도 나오고 이번 주는 충분히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결과하고 방향성을 좀 보면서 대응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악재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따가 또 시황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약간 좀 불안한 악재들이 조금 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느긋하게 한 주 관망하시며 대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악재 끝물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또 어제 출연자분들이 보수적인 의견, 끝물이 아니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관망, 신상훈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윤 전문가님 말씀대로 급할 게 뭐 있습니까? 네, 어차피 지금 하락장인데 여기서 더 서둘러 가봤자 살얼음처럼 이렇게 아직 제대로 바닥이 다져지지 않은 데서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6개월, 1년 또 물릴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금이 있다면 현금도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고 또 현금 보유도 전략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주요 지표들 지금 이 시점 시장의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지금 보유한 종목 중에서 아직 뭐 손실이 깊다거나 하는 분들 매도하고 싶은 생각도 크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은 이제 뭐 계좌 대응보다는 종목 대응을 좀 하셔야죠. 종목별로 모멘텀이 좀 있고 그런 종목들은 지금은 뭐 보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저는 계좌 대응을 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될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느냐면은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1월 초쯤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계좌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종목별로 모멘텀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고, 단지 어떤 종목을 내가 갖고 있는데 많이 물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갈 기미는 없고 앞으로도 좋은 호재거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오히려 연말 랠리 때 꼭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 하시는 게 낫겠죠. 네, 정말 이 종목은 끝이다라는 판단이 들고 이제 앞으로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손실이더라도 과감하게 현금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모멘텀이 남아있다면 손실이라도 좀 버티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계좌 대응은 연말 연초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매 감각을 살릴 수 있는 단기적인 대응 중요한데, 현재는 가만히 멈추는 관망의 의견, 또 현금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신상훈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윤겸 전문가, 파워 플러스 시위 플러스 봉쇄, 선별적 대응. 어떤 의견일까요? 네. 참,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듣기 싫어하는 단어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업. 전 세계가 다 파업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국내에도 지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지금 뭐 물류 또 대란이 지금 일어났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또 중국 인민들이 또 시위, 또 이제 강력한 또 봉쇄, 강대강의 지금 대치 상황이 연속되는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 아까 전에도 뭐 2400선 코스피 얘기했지만은 한 걸음 물러서서 길게 긴 호흡으로 대응하더라도 좀 구분해서 선별적으로 정말 소신 있게 분석을 통한 선별 대응을 하는 게 이 시장에서 어려운 시장에서 좀 견뎌내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이제 코멘트를 만들어 봤고요. 아까 전에 뭐 모든 언급이 나왔습니다. 미국도 지금 지금 복잡하네요. 24년에 가야지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럼 2010년까지는 고강도의 긴축,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가서도 뭐 물론 이제 12월에 베이비 스텝 내지는 내년에 가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 하더라도 인하하는 쪽이 아니라 그냥 뭐 2023년에 꾸준히 끌고 가다가 2024년 돼야지 이제 그때 여러 가지 뭐 지표라든지 경제 상황, 세계 경기 여러 가지 증시상을 보고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시장 전망이 이렇게 녹록치는 않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시위, 아이폰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뭐 탈출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고 뭐 아주 복잡한, 그래서 500만 대 이상의 지금 공급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폰이 기술주 아니겠습니까? 기술주가 이렇게 이제 이런 추가 생산도 못하고 실적에 영향이 가고 뭐 미국 대표적인 기술주인데 이게 또 영향이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도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 썩 전망이 좀 밝지만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미국도 지금 느닷없이 철도, 미국의 철도 노조가 10군데가 뭐 있다고 하네요. 근데 한 4군데가 지금 파업에 들어가서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수송하는데 트럭으로 대처해서 지금 지금 대처 방안으로 지금 움직이는, 지금 뭐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악재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기존 악재들은 다 이제 나왔으니까 더 이상의 추가 악재는 없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또 변수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부분, 참 이놈의 악재가 언제 끝날지 정말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코인 시장 거의 이제 붕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뭐 코인 대부업체, 미국의 코인 대부업체란 기업도 문을 뭐 닫는 상황. FTX도 이제 뭐 부도, 뭐 국내 아시지 않습니까? 바이넥스, 상패. 전 세계가 코인 시장이 또 이제 혹한기. 여기서는 앞으로 이제 코인이 이제 제대로 진정한 코인만 살아남는 시장. 어차피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좀 뭐 듣보잡 코인들이 너무 뭐 활개를 치고 뭐 코인 지수를 끌어올렸다가 피해보는 그런 상황. 뭐 피해자들만 늘어났던,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 발행처의 그런 도덕적 해이, 관리 부실, 뭐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엮어지면서 이제 대내 악재까지 코인도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 이게 뭐 어차피 또 증시에 영향을 안 줄 수는 없다고 봐야 되니까요. 여하튼 간에 이제 제롬 파월의 연설이 또 이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걸 좀 연설. 근데 이번 주 오늘부터 이제 주택 가격 지수 미국에 계속해서 GDP 뭐
고용보고서 나오니까요. 이거 아까 전에 언급드린 대로 지켜보시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대응하셔도 늦진 않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원유, 러시아 원유 갖고 상한제 갖고 EU가 지금 협의를 했는데 뭐 그것도 폴란드의 반대로 인해서 가격이 서로 제시랑 가격이 충돌이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좀 무산되고 지금 뭐 유럽 쪽도 EU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한 그런 체제인데, 체제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하나의 뭐 연합체인데 지금 거기서 그 안에서도 불협 화음이 나오고 있다. 이게 또 참 좋지 않은 소식이죠. 거기다가 이제 뭐 중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민들이 지금 불만이 폭주해가지고 화재 사건, 인민 뭐 10명이 아파트에서 뭐 죽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당국도 당혹한데 이게 지금 과연 계속 강대강으로 갈 것이냐. 글쎄요. 근데 중국 당국이 여기서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쉽게 수용하고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걸 또 빌미를 주다 보면 앞으로 어떠한 또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인민들이 또 거리로 나오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강대강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결코 증시 상황엔 좋지는 않은데요. 여하튼 간에 이제 이런 변수가 또 나왔다. 이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운동화끈을 조이고 허리띠를 졸리고 증시를 좀 당분간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는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각종 지표를 보면서 이번 주 좀 대응하시고 다음 주부터 선별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화물연대 지금 뭐 파업 얘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통령이 또 업무 개시 명령이 지금 발동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시멘트주, 뭐 물류가 이동이 안 되니까요. 시멘트 값이 또 오를 수 있는 이런 부분 보시고요. 지금 뭐 엔터, OTT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여하튼 국내 영화에서는 올빼미란 영화가 지금 100만을 돌파하는, 그래서 영화가 좀 다시 겨울철에 또 영화 좀 붐이 올 수도 있는, 그래서 관련주를 좀 보시라. 이런 이제 종목, 섹터 부분을 좀 특징 말씀드리고 선별적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29일 날 또 사우디 장관이 방한합니다. 거기에 네옴시티 관련해 후속 조치가 또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주 보시고, 쿠팡에서 또 로봇 관련해서 5조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봇주가 좀 쉬어갔는데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또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다음에 이제 항공주,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얘기가 지금 현실화돼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시면 선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봤던 이제 관심 섹터는 이제 말씀드린 로봇, 또 이제 방산하고 2차 전지, 항공 이런 쪽에서 분별력 있게 선별해서 종목 좀 접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요약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국에서는 백지 시위입니다. 이번 코로나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중국 대도시뿐만 아니라 홍콩과 대만까지 연대해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미국 내에서도 이 철도 파업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9일까지, 다음 달 9일까지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철도 노조에서 파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물류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나온 소식입니다. 업무 복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되면서 시멘트 업체부터 정부가 이제 반강제적으로 업무를 개시하라라는 명령을 한 것인데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목 삼는 건 명분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 따라서 내 임기 동안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또 강력한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멘트 관련주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윤겸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죠? 네, 이게 이제 물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부에서도 이제 강력한 이런 행정 명령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화물연대도 이제 물론 쉽사리 또 아주 그냥 단번에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이제 합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정 부분 또 얘기 나오면서 또한 이제 출구 전략을 찾겠죠. 그런 진통이 있는 가운데서 시멘트주가 뭐 어느 정도는 또 상승할 수 있는 기간, 그것도 협상 부분이 또 시간이 필요로 하니까요. 그런 와중에선 조금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즈비츠님께서 업무 개시 명령의 주가의 영향력 궁금해하셨는데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윤겸 전문가가 관심주로 제시한 종목 가운데 방산과 2차 전지는 저희가 이야기 많이 했고요. 오늘 로봇주와 항공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선별적 대응 중요하다고 세 분 모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선별적 대응 가운데 다음 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 로봇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초록불, 항공주 가능성 높으시면 빨간불 주시죠. 다음 주 선별적 대응에 관심주, 로봇주가 될까요? 항공주가 될까요? 윤겸 전문가 노란불, 신기수 전문가 초록불, 로봇주 꼽아주셨고 신상원 전문가가 빨간불, 항공주 꼽아주시네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그 합병권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강하게 시세가 나왔고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다 조금씩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뉴스로 거래도 몰리니까 오히려 짧게라도 항공주를 먼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보다도 아시아나 IDT 이렇게 탄력 좋은 애들이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뭐 한진칼 우선주라든가. 근데 우선주는 좀 대응하기 힘들 것 같고 그런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에는 항공주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레이딩 영역에서 관심을 충분히 둘 만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이번 주 내에도 매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항공주 꼽아주셨고요. 로봇주 꼽아주신 신기수 전문가님. 예, 항공주는 뭐 이제 트레이딩 형태로는 저도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 이제 좀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제 그 아직까지 영국 쪽에 관련해서도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미국이니 중국이니 아직까지도 결합심사 중이라서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와중이기 때문에 오르다가 아마 이제 좀 그 눈치 보기성으로 좀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항공주보다는 로봇주 쪽이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ETF도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 들어가면 또 이제 또 수급으로 또 밀어 올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로봇주를 좀 골랐습니다. 네, 탑픽 있으실까요? 로봇주에서요? 네. 로봇주 탑픽은 저는 레인보우하고 SPG입니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노란불이세요? 네, 제가 이제 그 로봇하고 항공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코멘트에서도 선별적 대응, 분별적 분석을 통해서 대응하자 그래서 양쪽을 다 보면서 거기서 정말 어느 정도 상승과 모멘텀과 탄력이 있는 부분은 종목을 잘 찾아서 양수 겸장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항공 둘 다 접근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쿠팡에서 로봇에 적극적 투자를 하네요. 5조 원 규모 투자 이슈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멘트들 모두 알아봤고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천주 동향을 신은석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미증시 하락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시위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흘러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4거래일 만에 반등해 줬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여행과 화장품 등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한 가운데 최태규 전문가의 추천주죠. 대한항공과 윤겸 전문가의 추천주 파라다이스 소폭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 기계, 또 철도 같은 인프라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윤겸 전문가의 추천주죠. 웰크론 한택도 오늘 장 초반부터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탄생한 토마토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윤겸 전문가의 추천주입니다. 종목은 웰크론 한택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웰크론 한택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 중이죠. 네옴시티 식수 공급망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7거래일 만에 주가가 40% 넘게 올랐는데요. 추천하셨던 날인 23일 이미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해냈네요. 매수가는 6,120원, 목표가는 7,500원으로 윤겸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7,490원까지 올라주면서 무려 22.39%의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님 티켓 19장으로 단독 선두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고요. 오늘 티켓 1장을 추가하신 윤겸 전문가님 티켓 14장으로 2위로 달리고 계시네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은 티켓 11장으로 3위, 마지막에 합류하신 최태규 전문가님 티켓 5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천주 동향 살펴봤고요. 추천주 리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최태규 전문가가 웰크론으로 공략하자마자 티켓 따자마자 웰크론 한 택을 제시해 주셨던 윤겸 전문가 티켓도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예, 감사합니다. 네, 티켓 붙여주시고요. 네. 웰크론 한 택 지난 23일 추천주였고요. 수익률이 22% 단기간에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제 건설, 네옴시티 관련주였죠. 그때 이제 최태규 선생님께서 추천하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점 상승을 달렸는데 조금 수급이라든지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있다고 봤고 역발상으로 좀 그때 접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눌림목 구간에서 좀 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 요 며칠 사이에 또 추가 상승이 급격히 또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은 조금 차트가 좀 차익 매물이 나와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때 추천드려서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차익 실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29일 날 그 사우디 장관도 방한해서 후속 조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선반영이 이미 오늘 이제 된 듯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진입하셨던 분 차익 실현 좀 하시고요. 좀 기다리셨다가 여러 가지 대내적인 지표 발표 이런 걸 좀 보시면서 느긋하게 눌림목 구간 상당히 좀 눌렸을 때 어떠한 이제 분위기가 다시 조정될 때 그때 진입하셔도 되고 지금은 조금 차익 실현의 시간이 아닌가 해서 이 정도에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도 고점이어서 정말 저건 손이 안 간다 이런 얘기들 하시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꼭 갔으면 좋겠다,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걸 이기고 매수하신 분들 차익 실현하시면서 모두 현금화하시라는 전략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 저는 축구 후반전부터 봤는데요. 그 조규성 선수의 골이 순간적으로 2골 연속이 나왔죠.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은 순간적인 대응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거기에 걸맞는 종목이 나올지 세 분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키다리 스튜디오, 신기수 전문가 DENT, 윤겸 전문가 유진 로봇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컨텐츠주부터 확인해 볼게요. 신상원 전문가님, 키다리 스튜디오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웹소설 및 웹툰 컨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주로 하는 기업인데 키다리 ENT라고 이제 그 연예기획사라는 제작사 이 미디어 관련해서 이제 회사인데 그걸 흡사합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컨텐츠 영상 제작까지도 이제 가는 그런 목표를 갖고 가는 회사고요. 다양한 콘텐츠들의 이제 근간이 되는 IP를 확보해서 이를 활용해서 이제 콘텐츠 제작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빈살만 왕세자, 그 사우디에서 또 우리나라 이 콘텐츠에 투자한다는 이슈로 또 이 종목이 좀 상한가를 제일 먼저 갔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도 이 종목을 볼 때는 같이 대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DNC 미디어라든가 대원 미디어, 미스터블루 다 같이 한 섹터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거기다 또 웹 볼 때 이제 결제하는 회사는 NBT까지 이런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특징이 좀 있는데요. 회사의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트댄스 그쪽에 대한 이 중국 관련 회사의 이슈가 좀 사라진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잠깐 이 올해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된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한한령을 해제하는데 또 이 호재로 작용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중국에 투자를 받았다.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되면 이 회사도 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제일 먼저 갔습니다. 빈살만 투자,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고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나온 기업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진입 전략 말씀드리면 현재 상한가 이후에 한 4일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8,990원, 9,000원 아래인데 이 아래에서 진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는 8,990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래로 3분할해서 천천히 접근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 설정하고 또 손절가는 7,300원 설정하고 진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에 정말 시원스러운 장대 양봉의 상한가가 나온 종목인데요. 지금 이 드라마 등등의 콘텐츠 관련한 랠리 속의 핵심은 바로 웹툰과 웹소설이라고 보고 있는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상한가 이후에 그 위에서 떠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3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죠. 신기술 전문가의 2차 전지 관련주 D&T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예, D&T는 이제 2차 전지 노칭 장비 업체인데요. 노칭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극재나 양극재 판을 만들어서 크기에 맞게 잘 잘라야 됩니다. 자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 잘 못 자르게 되면은 수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레이저 노칭 장비를 요즘에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레이저 노칭 장비를 쓸만하게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 회사가 유일하게 지금 이걸 성공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고 레이저 노칭을 하느냐 옛날처럼 그 절삭으로 노칭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율이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수율 5% 차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 쪽에서 이 회사 레이저 노칭 장비를 지금 이제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채택을 했고 지금 그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것만 해도 지금 이제 벅찰 정도로 지금 이거를 레이저 노칭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티엄 셀즈의 2공장이 지금 1공장은 이미 들어갔고요. 2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잔여 라인의 이제 수주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3공장도 내년도의 하반기에는 또 이제 진행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난징 공장도 있거든요. 그쪽에도 지금 신규 증설 이미 공장은 있는데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징 공장에 있는 절삭 노칭 장비들을 이 회사의 레이저 노칭 장비를 지금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 수주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쪽에서도 전기차 이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회사 거를 지금 할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파일럿 장비를 개발을 해서 내년도에 이제 수주가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노칭 쪽에는 제가 글로벌하게도 찾아봤는데 레이저 노칭 쪽에 성공한 회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D&T가 지금까지 현재 상황에서는 레이저 노칭 쪽에서는 뭐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봐야 되겠고요. 내년도 예상 PER 7배, 2차 전지 쪽의 장비 업체라면 7배라면은 굉장히 싸죠. 밸류에이션도 그냥 싸고, 차트 보시면은 뭐 주가는 좀 많이 올라온 데 보이지만은 올라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내년도에는 저는 신고가를 쓸 걸로 봐요. 뭐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면 뭐 17,000원대도 있는데 저 충분히 뭐 2만 원까지도 갈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000, 목표가는 제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죠? 목표가는 11,500원 목표가를 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9,300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1,000원이고요. 11,500원 11,500원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이게 어제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사마네트웍스 같은데 수정이 좀 덜 돼서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T입니다. 2차 전지의 핵심 공정, 핵심 장비로 꼽히고 있는 레이저 노칭 장비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독점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해 주셔서요. 앞으로 D&T의 글로벌적인 점유율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적 보시면은 이러한 배경들 대비해서 굉장히 아직 실적이 작습니다. 2020년에 적자였던 기업이 지난해 흑자 전환했고 올해 또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이런 새싹 같은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수주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해외 쪽으로 계속 확장을 합니다. 그에 따른 수주 역시도 기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대차로도 납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납품이 이어졌을 때 역시 실적으로 더해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D&T 큰 성장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현재 PER은 7배 수준으로 낮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1,500원 선 설정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윤겸 전문가의 종목 유진 로봇인데요. 로봇주 가지고 와주셨네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시황과 코멘트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쿠팡이 물류 자동화 선진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5조 원을 이제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류의 자동화,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기계와 사람이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신속성, 정확성, 시간을 이제 다투는 게 이제 물류 싸움이다 보니까 이제 로봇 해서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해서 5조를 투자한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로봇주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상반기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도 다 늘었는데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그다지 가지 못하는 좀 이제 저점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추가 상승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오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내년에 또 실적도 어느 정도 더 좋아질 것 같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유진 로봇주 또 오랜만에 한번 추천 말씀드리고요. 진입은 오늘 뭐 종가에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이제 3,500원 정도 여유 있게 3,500원 밑단 지지대 밑단을 좀 잡고 대응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는 5,000원까지 좀 가는 거로 그렇게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아마 수익 실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유진 로봇을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팡의 로봇 분야 5조 원 투자에 따라서 산업용 로봇주 유진 로봇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실적 상반기에 흑자 전환한 이후에 내년 실적 주목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종가,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500원 선 제시했습니다. 오늘 공개방송 일정 알아볼게요. 신상훈 전문가님. 네, 11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온 신상훈의 투자여행. 오늘 이제 하루 시장 마감하는 그 시간을 4시 반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의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전문가님. 예, 매주 화요일마다 7시에 저녁 7시에 공개 방송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시장 얘기도 들으실 수 있고 종목 얘기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2개 공개 방송 일정이 있네요.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간밤 미국장 하락했지만 우리 장은 양봉을 기록하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데요. 양대 시장 외국인 기관이 끌어줍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